어, 다시 합시다. 이거 뭐,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델타 펑션이 임펄스 트레인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야. 이게 뭘 유용하냐 하면은 이거 풀의 시리즈하고 풀의 트랜스폼을 연결시켜주는 이 수식이야. 이게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해봤겠지만은 풀의 시리즈를 사실 구하기가 사실 좀 까다롭거든. 풀의 시리즈 구하기가 까다로워. 이게 약간 좀 까다롭다고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이게? 펜 두께를 좀 해야 돼. 아,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사실 이, 아이패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좀 다른 분들 걸 막 이렇게 좀 빌려 쓰는데, 내 환경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까는 디지털 통신 좀 전에 했던 수업에서는 내가 뭐, 이승민 교수 걸 또 썼는데, 또 뭐 이게 좀 약간 달라, 이게. 이상하게 해서, 하여튼 내가 지금 또 오정훈 교수님한테도 빌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적응이 안 되네. 그렇고 그 풀의 시리즈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쉬운데 XK를 구하는 게 너무 또 이거 그렇네. 잠깐만. 풀의 시리즈가 K를 구하는 게 뭐 이게 뭐 T분의 1에서 뭐 T가 해서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KF0의 T에 D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쉬운 것 같은데 뭐 K마다 다 구해야 되잖아. 이게 K마다 구해야 된다고. 응? K마다 뭐 물론 다 안 해도 될 때도 있지만은 K마다 구해야 될 때도 있다고. 이게 좀 약간 곤란해져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하는 게 사실은 더 쉬워 이게. 훨씬 더 쉽다고. 그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하는 걸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피리어딕 시그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 하면은 피리어딕 시그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시그널이 있다.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을 요런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잠깐만.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내 거예요. 응, 응. 피리딕 시그널. 그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시그널이 이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뭐 T마다 합시다. T마다 이렇게 반복. 어이씨. 내가 지금 내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막 자꾸 버벅대네. 마이너스 T 이렇게 있고 이게 계속 나간다 합시다. 그럼 요게 이게 X의 T라 합시다. 이게 이제 피리딕 시그널이라고 하고 XT 요게 피리딕 시그널. 뭐야. 어휴. 피리딕 시그널이라고 이게 대표 선수가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표 선수로 합시다. 이걸 대표 선수. 이걸 응? 대표 선수가 이걸 XT로 합시다. 그러면 X의 T의 T하고 응?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X의 T의 T를 하고 XT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 XT로 뭔가를 나타내는데 XTT라는 걸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싶다고.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줄 알아 이거? XT 이거밖에 안 해.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XT 이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XT가 이렇게 있으면은 XT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게 XT라 합시다. XT라 하면은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는 거. 이게 대표 선수 그 0을 중심으로 있는 하나 말하는 거야. 하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T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하고 이거 임펄스를 요거하고 컨볼루션 해주면 뭐가 돼? 이거 0을 중심으로 있는 거 요거랑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돼 이게? 그럼 뭐가 나와 이게? 컨볼루션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대로 0이니까 x
이거는 무슨, 이게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xt에다가 이거는 xt에다가 컨볼루션 델타 t 컨볼루션이면 뭐가 나온다고? 랑 델타 t 0에 있는 거랑 이 컨볼루션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 0을 중심으로 이렇게 xt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t를 중심으로 하는 거 t에서 이게 뭔가 임펄스가 있다. 이 뭐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델타의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xt랑 델타의 t 마이너스 t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xt랑 델타의 t 마이너스 t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이 컨볼루션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t만큼 시프트 하게 된다고. x의 t 마이너스 t만큼. t 마이너스 t만큼. 그러면은 이거 비슷한 거 이거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시프트 해보자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에 있는 거. 이거는 델타의 t 플러스 t로 나타나겠지. 이거랑 두 개의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xt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t에서 이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을 나타낼 때 이게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고? 이게 대표 선수 하나에다가 델타 펑션에 이걸 다 쭉 계속하면 어떻게 돼서 이걸 계속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썸에 델타의 t 마이너스 nt.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게 nt가 n이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피리어딕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피리어딕 시그널 x의 tt라고 나타내는 거, 이걸 어떻게 나타내면 대표 선수에다가 컨볼루션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내면은 대표 선수 하나에다가, 이게 대표 선수면은 0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 선수면은 선수에다가 뭘 하면 된다고? 이걸 컨볼루션을 해주면은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이 된다고.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XT에다가 델타 T, 임펄스 트레인이에요. 이게 임펄스 트레인. 트레인에다가 이걸 이제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 해주면은 이게 피리딕 시그널이 된다는 거야. 이게 피리딕 시그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대표 선수 하나에다가.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풀에 트랜스폼을 한다. XT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한다. 그러면 X에 뭐 T의 F라 합시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 대표 선수 피리어딕에다가 XF라 하면은 XF. 컨볼루션은 어떻게 된다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곱하기로 표시할 수 있어. 뭐 왜 컨볼루션이 풀의 트랜스폼에서 곱하기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안 했는데 뭐 그냥 뭐 그 어차피 뭐 내가 보니까 뭐 델타 펑션도 지금 모르는데 무슨 뭐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내가. 그 임펄스 트레인 하면 어떻게 된다고? t분의 1에다가 썸에 델타의 f 마이너스 k f 제로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xf에서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개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뭐 썸하고 상관없고, 그러면은 뭐 t분의 1에다가 썸에 x의 f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 kf0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똑같다고. 이걸 다시 이 다음 장에 적어봅시다.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 풀의 시리즈를 x의 t를 풀의 시리즈로 나타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썸에 xk에 exponential j의 2파이 k f0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이걸 전체를 풀의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xt의 f는 썸에 어떻게 된다고? xk에다가 이거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다른 건 다 썸하고 뭐 xk 이거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오는 거고, 델타의 exponential j의 2파이 k f0 이거 하면 어떻게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풀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걸 어떻게 했다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시했다고? 이게 xt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t 말해서 nt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거에 풀의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xf에다가 곱하기에 1 over t의 썸에 어떻게 델타의 f 마이너스 k f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다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썸에 t분의 x의 k f0t의
델타의 f-k f0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1번 관계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풀의 시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풀의 트랜스폼을 한 결과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거 이렇게 2번으로 간 거는 어떻게 했냐고 이거는 대표 선수를 뽑아서 피리오딕 시그널로 나타낸 거야 이게 대표 선수로 선수와 썸을 컨볼루션 했다고 델타의 t-nt를 컨볼루션 했다고 두 개 똑같은 거야 이게 1번으로 하나 2번으로 하나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은 1번으로 하나 2번으로 하나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이거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럼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 두 개 똑같네 뭐만 틀린 거야 xk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결국 xk를 여기서 1번하고 1하고 2가 같아야 된다고 같으려면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xk가 t분의 x의 k f0 같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풀이 시리즈를 이거는 풀의 트랜스폼 이건 풀의 시리즈 개수고 풀의 시리즈 개수이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풀의 트랜스폼이거든 풀의 트랜스폼부터 나왔다고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고 f 대신에 k f0 넣고 그래서 t로 하면 된다고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요거는 이제 풀의 시리즈까지 한 거고 요 부분은 풀의 시리즈까지 한 거야 요 부분은 풀의 시리즈를 한 거고 요걸 풀의 트랜스폼으로 구한다고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 거야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거는 이 1번식은 어떻게 했냐면 풀의 시리즈를 구하고 그 다음에 풀의 트랜스폼을 구했다고 2번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표 선수를 뽑아서 이거랑 컨볼루션을 해줬다고 이걸 컨볼루션 임펄스 트레인과 컨볼루션 해줬다고 컨볼루션 했다고 1번으로 구하나 2번으로 구하나 트레인을 컨볼루션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걸 풀의 시리즈를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 거야 이게 이렇게 구했는데 2번으로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1번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번이 훨씬 쉬운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2번 왜 하느냐 할 수 있는데 2번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 100배는 더 쉬워 풀의 시리즈 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풀의 시리즈는 사실 앞으로는 큰 의미는 많이는 없고 풀의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 구하고 이렇게 컨볼루션을 구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뭐든지 풀의 시리즈 구하라 하면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이게 그래서 요 관계가 요렇게 요 관계가 이거 풀의 시리즈 개수를 우리가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요거는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 그래서 SK는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고 원업을 t배해서 KF0로 샘플링한 값이랑 똑같다. 뭐 다음에 나올 텐데 뭐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을 샘플링한 이게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을 마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샘플링한 것처럼 샘플링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고. 그리고 선 스펙트럼 이게 샘플링에 따라 프리퀀시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풀의 시리즈는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잖아.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니까 선 스펙트럼의 간격은 결국 기본 주파수가 된다라는 거. 이게 뭐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무슨 얘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이 6-3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6-3이라고 여기 6-3 소리 풀이 시리즈 요 우리가 풀이 시리즈 할 때 잠깐만 요걸 구했었어 이게 여기 있네 이거 풀이 시리즈 우리가 이 풀이 시리즈 할 때 24페이지에서 24페이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 시리즈를 구해 이 시그널
뭐 하여튼 요걸 구했는데 이걸 풀이 시리즈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뭐 이 계산해서 뭐 하는 거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 계산해서는 할 수 있는데 뭐 계산하는 거야 뭐 계산하는 거고 이걸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 훨씬 더 쉬워 이게 훨씬 더 쉽다고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김종훈 학생이 뭐 질문을 했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포머 관계를 표현하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저 개수랑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포머 같은 거야 이게. 풀의 시리즈로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피리딕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풀의 트랜스포머 요 관계는 이거는 오로지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고. 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왜냐하면은 풀의 시리즈라는 건 풀의 급수라고 하는 건 이게 주기함수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풀의 트랜스폼은 뭐 피리어딕, non 피리어딕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페이지는 지금 24페이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4페이지는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의 시리즈를 구할 수 있잖아. 풀이 시리즈를 먼저 구하고 이 1번 수식은 이건 뭐냐 하면 1번 수식 이거는 1번 수식은 뭐냐 하면은 피리어딕 시그널 일단 구하고 피리어딕 시그널 구한 상태에서 이게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 거고 2번은 나타내는데 똑같이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대표 순서 하나 뽑아내고 0을 중심으로 한 거 대표 순서 하나에다가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 한 거라고 이게 임펄스 트레인 컨볼루션 한 거가 하더라도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뭐 두 개 만약 같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풀이가 사기친 거야 그냥 그럼 우린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뭐 한다 배워 이거 틀린 건데 틀린 건 뭐 한다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냐고 필요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풀이 시리즈로 이제 피리딕 시그널에 대해서 풀이 시리즈를 먼저 구해서 풀이 트랜스폼을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대표 순서 하나에다가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해서 구하는 거랑 두 개 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XK랑 요 관계가 이 풀의 트랜스폼 했을 때 이 관계가 이렇게 두 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풀이 시리즈 할 때 이게 뭐 A라고 했는 거 요게 앰플리튜드가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라고 합시다. 이게 A 1이 아니라 A라고 하면은 이게 이 앞에 A가 붙지 A가 붙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A 렉탱귤로고 뭐 1이라 하면 여기 A를 없애면 되는데 뭐 A라고 하니까 A 렉탱귤로 그럼 이걸 계산해 보자고 A 렉탱귤로 T에다가 델타 펑션이 컨볼루션 해주면 된다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 렉탱귤로 T 그럼 A는 그대로 가는 거고 렉탱귤로 T 오브 타우 이거 풀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윤경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싱크 어 타우 싱크 싱크에 타우 F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 컨볼루션 하니까 풀의 트랜스폼은 곱하기가 되고 델타 펑션 이거 어떻게 된다고? 1 오버 t에 썸에 델타에 어떻게 된다고? f k f0 이게 f0는 1 오버 t야. 이거 두 개 곱하기 되니까 이건 또 안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또 물어보면 또 막 연락가지고 또 막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델타 펑션하고 뭐 곱하기잖아. 이거는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 할 때나 델타 펑션이랑 컨버전 할 때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썸하고 두 개 곱하는 건 상관없고 상수는 다 상수끼리 다 묶고 썸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t분의 어떻게 a 타우에 어떻게 된다고? 싱크에 어떻게 타우인데 f가 어떻게 kf0에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kf0에서 이게 다 타우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빼버린 타우에다가 타우 kf0에다가 어떻게 델타의 f-k f0 이렇게 된다. 이거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xk하고 똑같아야 되겠네. 이게 xk네. xk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바로 구하네. xk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게 xk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 막 해가지고 풀이의 시리즈 아까 했듯이 막 이거 막 뭐 이거 뭐 여기는 내가 이제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이게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막 이상 복잡해 해가지고 막 구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이게
J 파이 K F0 T 해서 뭐 구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해도 뭐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게. 이렇게 바로 바로 프리에 트랜스폼해서 구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바로 구할 수 있다. XK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훨씬 쉬워. 그럼 이게 그럼 피리오딕 시그널로 예를 들어서 타우가 2분의 t로 되는 거, 타우가 2분의 t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펄스의 폭이 온오프가 50% 듀티 사이클이 되는 거지. 이거 50% 이게 듀티 사이클이 50% 이게 온은 온 오프가 50%씩 되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이 타우가 2분의 t가 되는 이게 되는 건데 이게 A가 뭐 되고 이게 되는 걸 할 때 이거 풀이 시리즈로 하면은 지난번에 뭐 풀이 시리즈 할 때 뭐 이거 다시 따로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싱크T 여기 그대로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시험에 문제만 내면 시험 문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내가 이런 시그널 XT를 이렇게 주고 이걸 풀의 시리즈를 구하여라. 이 풀이 시리즈 구할 수 있어야 돼. 풀이 시리즈로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음을 보여라. 이 3번 이렇게 나간다고. 이 문제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어떤 시그널 주면서 피리어딕 시그널 주면서 어떤 피리어딕 임의의 시그널 주면서 1번은 이게 풀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를 구하여라. 이것도 구하는 거. 그 다음 이걸 아니 풀의 시리즈는 풀의 트랜스폼이 아니야. 풀의 시리즈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그 다음에 3번 이게 풀의 시리즈랑 이거와 풀의 트랜스폼을 뭘 비교하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간다고. 이게 시험 문제 이거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이거 내가 매년 내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워낙 중요해서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을 구분을 못한다고. 대부분 이 신문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이야 알지. 나중에 되면은 반 이상이 뭔지 몰라. 풀의 시리즈가 뭐고 풀의 트랜스폼이 뭐고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잘하느냐가 내가 굉장히 묻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 두 개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풀이 시리즈도 구할 수는 있어야 돼. 풀의 트랜스폼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상수 이렇게 구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해서 하는 거 말고 원래 XK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 풀의 트랜스폼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되는데 이 보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보면은 타우가 2분의 t 여기 타우가 2분의 t다. 타우 대신에 타우 대신에 2분의 t다. 그럼 요걸 봅시다.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인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게 타우가 2분의 t일 때 이걸 보면은 이게 풀이 시리즈를 구했을 때 XK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은 AF0 타우의 싱크의 KF0 타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AF0 타우 AF0 타우의 싱크의 타우 KF0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분의 타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에다가 F0에다가 타우가 2분의 T 싱크의 타우 K에다가 타우가 F0고 그러니까 2분의 T 이렇게 되면은 이게 F0가 어떻게 되나 1 over T가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F0T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이 된다. 1 1이 되는 1 요것도 1이 되는 1 그럼 요걸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A에 2분의 A에다가 싱크에 2분의 K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걸 뭐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뭐 디라이브 한번 하는 거야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외우고 있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풀의 트랜스폼을 한다고. 어떻게? 이걸 2분의 t일 때 조금 전에 나타났지만 결국 2분의 t 때 이거 어떻게 나타내? 대표 선수가 뭐야 이게 대표 선수 이거. 대표 선수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거? 대표 선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t0마다 반복이니까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대표 선수. 응. 선수가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t0 이렇게 되면은 이게 2분의 t0일 거 아니야. 2분의 t0고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게 4분의 t0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t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까? 이게 계속 되는데. 그럼 이거 대표 선수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김준영, 예,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 높이가 A라면 A A라는 렉탱글러, 가정하에서 해봅시다. 예, A 렉탱글러 T 나누기 2분의 T0입니다. 그래, 잘했어. 2분의 t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대표 선수니까 어떻게 해?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대표 선수 이게 A 렉탱귤러 2분의 t0의 t 이게다가 컨볼루션 어떻게 된다고? 아까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반복. 뭐 이거 뭐 위에 건 또 t0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너무 짧네 이게. 다시 적읍시다. A의 렉탱귤러 t0에다가 델타의 t 마이너스 t제로. 요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한다. 그러면 이거 풀에 트랜스폼하고 이거 풀에 트랜스폼하고 이 각각을 풀에 트랜스폼 하면 되잖아. 그럼 앞에 거 요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된다고? A의 2분의 t0에 어떻게 된다고? 싱크 어떻게? 2분의 t0에 f 이렇게 되고 컨볼루션은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로 나타나고 이 델타 임펄스 트레인은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은 1 over t0에 썸에 델타의 f-k f0 이렇게 되겠지. 물론 여기서 f0는 1 over t야. 뭐 t0로 된다. 뭐 t0나 f0나 뭐 t나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t0 어쨌든 상수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으로 싱크를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싱크를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2분의 a t0고 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썸 안으로. 이게 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델타 펑션하고 싱크 펑션하고 곱하기가 된다고. 곱하기. 아까 싱크 펑션하고 델타하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그 자리 싱크 어떻게 2분의 t0에다가 f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고? f 대신에 뭘 넣어야 돼? kf0 이걸 넣어야 된다. kf0. 그래서 이게 kf0 이렇게 된다. kf0에다가 델타의 f-k f0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f0k 요거는 1이니까 요 부분은 1이네 1. 그럼 이거는 다시 적으면은 요걸 안쪽으로 넣어 봅시다. 썸에 어떻게 2분의 a 여기 t0는 이게 없어졌는데 이거네. 지금 잘못했네. 이 t0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이거 t0 계속 적고 있네. 여기 이거는 a 이거는 없어져야 돼. 2분의 a. 근데 지금 잘못해서 쏘리. 2분의 a야 그냥. 2분의 a. 2분의 a에다가 싱크에 어떻게 2분의 k에 델타의 f-k f0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가 똑같다고? 요게 xk잖아. 아까 xk 구한 거랑 똑같다고 이게 2분의 1에 2분의 a에다가 싱크에 2분의 k 우리 아까 구한 거 이거 2분의 xk로 구하나 풀이의 시리즈로 구하나 풀의 트랜스폼 구하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풀의 트랜스폼 구하는 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대표 선수 렉탱귤러, A 렉탱귤러에다가 임펄스 트레인을 컨버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렉탱귤러가 싱크 펑션으로 낼 테니까 싱크에다가 결국 뭐 임펄스 트레인을 결국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이걸 곱하기가 되겠네. 라는 걸 뭐 다 알게 된다고.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뭐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쉽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이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이 적으라면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도 2분의 a에다가 싱크에 2분의 k에다가 썸에 델타의 f 마이너스 k f자로 여기는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도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이게. 이렇게 적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적으면 1번 대신에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적어. 시험 보면은 이렇게 적는다고.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K가 뭔지 몰라. K가 뭔지 모른다고. 이 K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K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자꾸 실행이 취소가 돼.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요게 이 K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적지 말라고. 응? 요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요 곱하기 하면은 싱크 펑션이랑 요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 하면은 이 k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안에 들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썸의 내부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썸의 내부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적는 사람들 한번 내 생각에 한 4분의 1 이상은 나올 것 같아. 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풀이 시리즈로 구하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2분의 똑같이 2분의 a의 싱크에 2분의 k의 델타 펑션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 시리즈로 나타내나 풀의 트랜스폼으로 나타내나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이런 피리어딕 시그널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이잖아. 이건 피리어딕 시그널. 피리어딕 시그널을 풀이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고 풀의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잘 봐봐. 이게 왜 풀이 시리즈로 할 때는 K로 나타내? X축이 두 개 똑같은 거야. 이게 두 개 똑같은 건데 왜 풀의 시리즈는 K로 나타내고 풀의 트랜스폼 할 때는 왜죠? 이거 없어져 이게. 풀의 트랜스폼 할 때는 이게 F로 나타내.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건 풀의 시리즈일 때는 K이고 풀의 트랜스폼 할 때는 F일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돼? 이창현. 이창현. 이창현 없어. 마이크 켰는데 왜 대답을 안 해? 한즈은 네. 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왜 두 개 똑같은 건데 왜 하나는 K고 하나는 F야? 무슨 차이가 도대체? 근데 이창현 내 얘기하는 건 안 들리는데? 한즈은 얘기해봐. 어, 뭐 하여튼 알겠어 이창현. 한즈은 얘기해봐 이거. 모르겠어. K는 어, 불연속적인 거? 그렇지 것 불연속적이지. 같고. 네. 아니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두 개 똑같은 건데 풀의 시리즈로 할 때는 K라는 X축이 K로 돼 있고 풀의 트랜스폼 할 때는 F로 나타나는 거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같은 건데 어, 왜 이거는 하나는 F고 하나는 K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니까 보이지가 않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뭐 무슨 얘기냐면은 봅시다. 이게 풀이 시리즈에서는 x축이 k이고 풀의 트랜스폼에서는 x축이 f로 나타나는 이유. 왜 그러냐 하면은 풀의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풀의 시리즈에서는 풀의 시리즈를 봅시다. 풀의 시리즈는 어떻게 주기 신호에 대해서 한다 했잖아요. 주기 신호.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원래부터가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근데 풀이 시리즈가 주기가 나타나면 내가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주기를 구해야 된다고. 주기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주기를 구하고 나면 뭘 구하는 거야? 주기 구하고 나면 뭘 구해? 기본 주파수를 구한다고. 기본 주파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F제로는 1/T라고. 기본 주파수 구해서 뭐 하는 거야? 뭐해? 그 기본 주파수 구해서 어디에 써먹는 거야? 송재령. 네, 교수님. 기본 주파수 구해서 뭐해? 왜 구하는 거야? 주기 신호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 구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아니, 주기 신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냥 똑같은 네. 얘기네. 삼각형이 세 변의 합으로 세 변의 길이로 나타난다. 뭐 그냥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건 삼각형의 정의잖아. 주기 신호의 정의라고. 주기 신호라는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주기 신호라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럼 뭐야 이거? 왜 기본 주파수는 왜 구해 그러면? 그 풀의 시리즈라는 게 도대체 뭐야? 타임 도메인을 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어, 관점을 바꿔서 봤을 때 어. 풀의 시리즈인데 주기 신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 그 주기 신호로 되는데 그래 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기본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K배입니다. 그렇지.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정수배만큼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그러니까 우리는 풀이의 시리즈가 나타나는 순간 딱 알고 있다고. 뭐라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이게 기본 주파수 수의 정수배로 정수배. 이거 K배, KF0로 나타난다고. 이거로 나타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이 얘기를 안 해도 괜찮다고. 삼각형이라 얘기하는 순간 뭐라고? 이게 세 변의 합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다고. 세 변으로 구성된다는 거, 세 각으로 표시된다는 거, 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사각형으로 돼 있다. 그러면 네 개의 변으로 뭐 된다라는 거, 네 각의 합으로 네 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그 얘기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풀이 시리즈로 나타나는 순간 주기 신호가 된다는 주기 신호에서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되는 것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 이외에는 0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t가 1ms다, 1마이크로세컨드다. 그러면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1메가헤르츠가 된다고. 1메가헤르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헤르츠.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 주파수가 1이기 때문에 0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 이렇게 나타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3메가헤르츠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1kHz는 없느냐? 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왜? 없기 때문에 그래.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럼 1.1메가헤르츠는 없느냐? 이 물어볼 필요 없다고. 물어보면 바보라고. 바보라고. 이거 없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마치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의 이거 합으로 조합이 된다라는 걸 이미 우리 삼각형의 정의에서 알고 있듯이 이 주기가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이 되면은 기본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고 1메가헤르츠의 배수배나는 것마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kHz가 있느냐, 10Hz가 있느냐, 12Hz가 있느냐, 13kHz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왜 물어보냐고.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들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뭐 굳이 내가 뭐 그러면 여기 두고 말할 때마다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 국민대학교 그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나 얘기해 그 얘기를. 얘기를 왜 하냐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10kHz가 있냐, 10Hz가 있느냐, 12Hz가 있느냐, 10.5Hz가 있느냐 이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다 보면은 0, 이게 F0, 2F0, 3F0, 마이너스 F0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거마다 물론 앰플리튜드는 다른 0Hz에서 뭐 10이라는 성분이 있고 F0에서 뭐 11이라는 성분, 13이라는 성분, F4에서 뭐 마이너스 1.5라는 성분, 뭐 성분은 다 다를 수 있어. 크기는 뭐 2.5만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걸 똑같이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 K로 표시한다고. K로 어떻게? 0일 때 0이고 F0가 어떻게 되는 거야? F0가 1일 때 K가 1일 때 그럼 2F0는 2일 때 K가 뭐 F0로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 그 3F0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그때 앰플리튜드가 10만큼 있다. 이게 11만큼 있다. 13만큼 있다. 3만큼 있다. 이것 때 마이너스 1.5만큼 있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2.5만큼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K일 때는 풀이의 시리즈일 때는 K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1, 0, 1.1, 2, 3,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뭐 F0에서 뭐다 뭐 2F0에서 뭐다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이게 다 다른 거 다 0이라는 거. 여기에 이거 0이 표시 안 해줘도 괜찮아. 0이라고 표시 안 해줘도 괜찮아. 왜냐면 0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굳이 그걸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왜 K만 하냐? 왜냐면 1이라 1. 내가 얘기했잖아.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1. 이거 1Hz를 말하는 거야. 1Hz. 1Hz를 말하는 거야. 1, 3, 7이라는 거. 그럼 7Hz를 말하는 건가? 그게 그렇지 않다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 1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1 곱하기 F0를 말하는 거라고. 7Hz는 뭐야? 7 곱하기 F0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굳이 이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걸 뭐 K로 표시하는 거고 K로 표시하는 거고 이 풀의 트랜스폼은 원래가 어떻게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를 나타내야 되잖아.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에서 어떻게 피리어딕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어떤 특정 주파수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F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의 시리즈로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거는 원래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건 주기신호, 비주기신호의 모두에 다 표시할 수 있다고. 풀의 트랜스폼은 주기신호, 비주기신호, 모두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비주기 신호가 이게 컨티뉴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F에 대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F에 대해서. X축이 F로 나타내야 돼. F로 나타내는데 이게 주기 신호이면 어떻게 된다고? 특정 주파수만 가진다고. 특정 주파수만.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 주파수만 가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풀이 시리즈에서 그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게 XT의 대표 선수에서 XT에서 이게 컨볼루션 이렇게 나타난다 했잖아. 델타의 T-NT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풀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된다고? XF에다가 곱하기로 썸에 이게 1/t에 델타의 F-K F0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KF0 F0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이게 F0에서만 존재한다고. F0 KF0에서만 주파수가 있다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곱하기가 되니까 곱하기. 결국 F0에서 샘플링 하듯이 마치 되는 거가 되는 거지. X0가.
KF0만 쓰면 주파수가 있는 거에서 그 요게 결국 이렇게 F0 0에서 EF0 마이너스 F0 이렇게 임펄스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때 상수는 다 달라지지. 이거는 X0가 되고 이거는 X에 이건 뭐 F0일 때 값이고 X에 EF0일 때 값이고 이거는 X에 마이너스 F0일 때 값이고 뭐 그 값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한다?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타나면 이게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거, 이게 디스크리트 주기분의 1이 기본 주파수가 되는데 그 풀이 시리즈를 이용하면은 그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주기 신호가 있을 때 왜 이렇게 좀 이게 좀 작네,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러나? 그 주기 신호가 있다. 주기 신호가 있다. 이게 주파수 성분을 알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로 풀의 시리즈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어떤 거든 구해도 괜찮아.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각각을 따로따로 그 적용을 하면 풀의 시리즈로부터 우리가 주기 신호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아, 이게 디스크리트하구나.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구나. 프리퀀시가. 응?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고. 왜? 어떻게? KF0마다 존재하니까. 한다라는 거 여기서 끌어낼 수 있고, 이거 바로 끌어낼 수 있잖아. 어떤 주기 신호가 있으면 풀의 시리즈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는 계산하는 것보다도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 하겠구나 라는 걸 이거 끌어낼 수 있다고. 그 다음 풀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풀의 트랜스폼은 이걸 계산하기는 좋아. 주기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를 계산하는 건 풀의 시리즈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풀의 시리즈로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약간 복잡해져. 근데 풀의 트랜스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고. 쉽다고. 계산이 쉽다고.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계산은 주로 나는 어떻게 하냐면 풀이 주기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기 신호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주파수 성분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계산할 때는 풀이 트랜스폼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충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난다는 거는 물론 풀이 트랜스폼을 해도 금방 나타나. 근데 풀이 시리즈로 하면은 그냥 그 원래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KF0마다 존재하니까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두 가지를 이쪽에서는 풀의 시리즈에서는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겠구나. 풀의 트랜스폼으로는 계산할 때는 풀의 트랜스폼하고, 근데 뭐 풀의 트랜스폼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디스크리트하다는 거 둘 다 끌어내도 전혀 상관없어. 뭐 익숙해지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디스크리트는 안 하고 있거든.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이 X 요쪽은 타임이에요. 이쪽은 타임이고, 이쪽 위쪽에서 보면 이건 프리퀀시인데 이게 우리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디스크리트 타임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고 뭐 조금만 할 거야. 그냥 샘플링하고 뭐 조금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컨티뉴어스 타임을 할 때 보면은 컨티뉴어스 타임에는 우리가 이 결과가 그 프리트랜스폼 했을 때 결과가 컨티뉴어스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물론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는 거 요거는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하는 게 주기 신호, 요거는 비주기 신호. 물론 주기 신호도 가능하긴 해. 주기 신호인데 이것도 비주기, 근데 주기도 가능한, 주기도 오케이. 하지만 하여튼 뭐 이게 일반적으로는 비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것도 있는데, 이걸 내가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풀이 시리즈 할 때 내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어떤 거냐면은 요 테이블
요런 것도 안 했거든. 요런 것들. 왜 안 했냐면 이거 풀에 트랜스폼 하면 쉽다고 해서 그때 계산 안 했었어 이거. 그래서 풀에 트랜스폼을 할 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풀이 시리즈로도 계산할 수 있어. 내가 뭐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에 트랜스폼으로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얘기야. 계산하는 게. 그럼 이걸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방향파 이거 A인데 요게 이제 요 시그널하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 1번 시그널하고 요거하고 좀 달라. 이거 2번 이렇게 그 렉탱귤러 펄스가 t마다 반복되는 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마이너스로 넘어가. 이게 마이너스로. 응? 이럴 때 서로 좀 약간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고 이걸 끝내면 되겠네. 그래서 이 시그널이 이렇게 되는 거.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A에서 0에서 이거 마이너스 A 요걸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이걸 0일 때 잡고 이걸 0으로 잡고 이게 TB마다 되고 그러니까 이게 TB마다 되고 이게 2분의 TB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B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잡으면 이걸 대표 선수 잡으면 되겠네. 이걸 대표 선수로 이걸 요게 이제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표 선수를 먼저 잡아야 돼. 대표 선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2분의 TB 0부터 2분의 TB까지는 A고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TB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TB 사이에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요게 대표 선수. 이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컨볼루션 델타의 T 마이너스 NTB 뭐 TP라고 했는데 T0로 해도 되겠다. 이게 T0로 돼 있으니까 이거 T0로 돼 있으니까 T0로 바꿉시다. TP로 하지 말고 T0 비트 이거는 뭐 DP는 T0 바꿉시다. T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걸 이제 풀에 트랜스폼 요거에 대해서 요거 이쪽에 풀에 트랜스폼하고 이거 풀에 트랜스폼하고 이거 풀에 트랜스폼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곱하기고 오늘 t에 썸의 델타의 f-k f죠. 요건 돼 있고 요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이게 xf를 구해야 되는데 xf 이 대표 선수 요 마이너스 2분의 t 제로부터 t 제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0이고 이게 a 0부터 2분의 t0 사이에는 a가 나오는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xf를 구해야 되는데 xf를 일단 구해봅시다. 이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xf는 어떻게 구하냐? xf는 마이너스 t 2분의 t부터 t0부터 2분의 t0까지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이렇게 되잖아. 근데 xt가 어떻게 된다고? xt가 이 구간에서 a 아니면 마이너스 a라고. 언제? 0부터 t가 2분의 t0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t가 0까지 이렇게 뭐 이거 이코는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되고 상관없고. 그럼 이걸 넣어보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0까지 이게 마이너스 a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고 더하기 어떻게 0부터 2분의 t0까지 a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 이제 적분해 주면 되지. 이거 뭐 그럼 이거 적분해 주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파이 f니까 j의 2파이 f분의 a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에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t 제로부터 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거 요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0 넣으면 1이고 1 빼기 뭐 이래죠? 1 빼기 exponential j의 이거 마이너스 j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j 이거 왜 이래 이 자꾸 j의 파이 f t 제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봅시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겠지. J의 2파이 F분의 A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이걸 어떻게 한다고? 0부터 2분의 T0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거 넣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T0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만 계산해주면 2분의 T0 넣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파이 F T0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앞에 있잖아. 그래서 이게 1하고 요게 이게 마이너스 이걸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1하고 요 부분 1하고 요 부분 1하고 이게 되면서 이 상수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상수 부분 다 뽑아내면은 어떻게 J분의 파이 F의 A 이렇게 된다. 이게 원래 2고 이게 2가 있었는데 2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다 이제 묶어봅시다. 나머지 거 플러스 A의 J의 2파이 F분의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요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합시다. 마이너스 exponential J의 파이 T0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파이 T0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부분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J의 파이 F분의 곱하기 2분의 1의 exponential J의 파이 F T0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파이 F T0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이 뭐야 이거?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코사인 파이 F T0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뭐예요? J분의 파이 F분의 A 마이너스 이게 J분의 파이 F분의 A에다가 어떻게 코사인 파이 F T0 이렇게 된다고. 이게 풀이 트랜스폼 한 거야 이게. 그 XF를 요 구한 거라고 이게 XF. 그럼 XF 구한 거에 아까 어떻게 했나? XF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고? 이걸 곱해줘야 된다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곱해서 뭐 이걸 쭉 전개를 해보면은 뭐 코사인 사실 이게 하여튼 뭐 이걸 넣어봅시다. 뭐 이거 했으니까 이거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XF에 곱하기 오너물 T의 썸의 델타의 F-K F0인데 이 XF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J 파이 F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 A의 J 파이 F분의 코사인 어떻게 되셨어? 코사인 파이 F T0 이렇게 요거 곱하기 어떻게 된다고? 오너물 T의 썸의 델타의 F-K F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요 앞에 거는 상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상수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고 요 뒤에 거 요 두 개 곱해주면은 뭐 넣어봅시다. 그래서 A분의 T분의 1에 그럼 요게 이제 F 대신에 뭘 넣어야 되는 거야? KF0를 넣어야 된다. KF0 F 대신에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서 KF0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게 KF0가 되니까 이게 썸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네. 썸부터 씁시다. 썸 이게 썸 이게 K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A의 J의 파이 K F0에다가 빼기 A에다가 뭐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이걸 묶어봅시다.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개 똑같은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제 그러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K F0T 이렇게 돼. T0 이렇게 되죠. 요거에다가 델타의 F-K F0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럼 요걸 해놓고 보니까 이 부분 안에 보면은 KF0 이게 T라고 이게 1이라고 1.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적으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K 파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코사인 K 파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K 파이 코사인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K가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 파이일 때. 그 다음 또 짝수일 때는 또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코사인 K 파이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언제? K가 짝수일 때. K가 홀수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1 마이너스 코사인 K가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K니까 이렇게 되니까 짝수일 때는 1 마이너스 짝수일 때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되고 홀수일 때는 1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된다고. 이게 그럼 홀수일 때만 살아남는 거네요. 홀수일 때만. 홀수일 때만. 그러니까 홀수일 때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아까 이 XK라고 했잖아요. XK. 요 부분이 이게 2가 되면서 2. 그래서 홍수가 될 때 홀수일 때만 어떻게 된다고? XK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J 파이 K F0의 2A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걸 보면은 우리 강의 자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J를 분모에다 안 쓰려고 J분의 J를 곱해준다고. 그러니까 J분의 J를 곱해주면은 J분의 J를 곱해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JA 파이 K F0의 2A 이렇게 되네. 이 홀수일 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거 K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0이 되고 요걸 구한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게 KF0에서 이게 T가 이게 T가 이게 내가 지금 잘못했네. T가 여기 있어가지고 T가 있어 이게 1이 없어지네 이게 T가 이게 내가 지금 빠뜨려서 이게 1이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디라이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숙제는 뭐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을 이걸 통합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을 통합을 하는데 요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비교하고 통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통합을 하려면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통합을 하는 건데 이게 요걸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 그림 요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게 26 25 26 그러니까 24부터 24 25 26 요거 정리해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거 뭐냐 이거 강의 자료 5에서 5의 몇 페이지야 5에서 강의 자료 5의 33페이지네 이거는 그 다음에 왜? 자료 5의 페이지 33에서 요 첫 번째 거 방형파 요거하고 톱니파 요 33페이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요거 한번 풀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 풀의 시리즈 구해보세요. 이거 페이지 그다음에 톱니파 요거 구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요 비슷한 거 우리 하긴 했는데 요게 구형파 35페이지에 구형파 이 모든 걸 다 뭐 풀이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사실 구형파 이거는
35페이지 구형파 이거는 여기 1번에서 이미 한 거야. 이거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뭘 여기까지 하고 내가 뭐 좀 사실 좀 오버해서 좀 약간 화를 좀 내긴 했는데 나는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좀 화를 내긴 했지만 아니 이거 델타 펑션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넌 그거 안 외우면 난 무슨 생각으로 이거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은 것 같아.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뭐한다 신청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 나도 기분 나쁘고 니도 기분 나쁘고. 기말고사 일정은 뭐 16주차에 시험 볼 거고 뭐 무조건 여기 학교 와서 시험 볼 거야. 시험 보고 뭐 기말고사 범위는 전 범위가 들어가는 거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 기말고사에 대해서 날짜를 먼저 잡아놔면 좀 괜찮으니까. 하여튼 뭐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뭐.